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릭넌 자연형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348번째 시간으로 라떼는 안 그랬는데 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떼는 안 그랬는데. 역지사지는 상생과 공존의 최고 비법이다. 역지사지의 대표인물이 있다. 바로 조선시대 최고의 재상으로 불리는 황이다. 그는 태종과 세종 그리고 문종까지 3대를 보좌한 정성이다. 그의 집은 비가 샜고 양반집이라면 다 있는 화문석 대신 멍석을 깔았고 변변한 세간 하나 없었지만 그의 덕망은 역사를 관통해 지금까지 내려온다. 자신이 반대했던 왕세종의 두터운 신임으로 18년간 영의정을 지낸 황희의 리더십은 배려와 공존적 역지사지였다. 다 내 마음 같지 않음을 인정하라. 성전이든 영전이든 한 조직의 리더가 되는 순간 그 리더는 잘하겠다고 다짐한다. 잘하겠다는 말 속에는 성과도 내고 부서원 모두의 마음이 일치되는 원팀 부서를 만들며 후배와 부하 직원의 전폭적인 믿음과 신뢰를 얻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매사에 모범을 보이고 일에 매진하다 보면 때론 의욕이 앞서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좌절과 갈등도 겪으면서 리더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한다. 다 내 마음 같지 않구나. 그 후 벌어지는 일은 사실 뻔하다. 부사원의 능력과 의욕을 폄하하고 리더가 무기력에 빠지거나 독불장군처럼 돌격 앞으로를 외치는 독재자가 된다. 그렇다. 누구나 다 내 마음 혹은 내 입장이 아니다. 애초 그것을 기대했다면 기대한 자의 명백한 실수다. 생각해보라. 말단 직원 시절 선배들을 보며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무엇이었는지를. 그것은 바로 겨울이 올챙이적 시절 모르는 은근한 갑질과 독선이었을 것이다. 선배나 상사 역시 말단부터 시작했겠지만 언젠가부터 그 시절의 기억을 삭제당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발견한다. 그나마 소통한다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자리를 만들어 라떼는 말이 하나 연신 입에 올리고 말이다. 리더가 되는 순간 다 잊어버려도 딱 이것 하나만 기억하면 최소 80점은 받는 긍정의 리더가 될 수 있다. 바로 역지사지. 서로의 처지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함으로써 갈등과 오해를 줄이는 것이 역지사지이며 이는 상대와의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 최고의 비결이다. 물론 역지사지를 일배 달고 사는 것도 자칫 다른 방식의 이기심이라는 날카로운 지적도 있지만 말과 행동에 앞서 상대방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은 충고가 지적질로 명령이 갑질로 변질되는 일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역지사지의 유래에는 여러 썰이 있다. 그 중에서 맹자 유류편에 쓰인 역지적 개연에서 그 시작을 찾기도 한다. 맹자가 우임금과 후직 아내는 모두 같은 길을 가는 사람으로 서로의 처지가 바뀌었더라도 모두 같게 행동했을 것이다 라고 말한 부분이다. 우임금은 중국 고대 하나라 시조로 치수에 성공한 군주다. 후직은 신농과 더불어 중국에서 농업의 신으로 추앙받는 인물이다. 그는 태평성대인 순임금 때 농업을 관장했다. 아내는 중국에서 난세라 일컫는 춘추전국 시대 인물로 공자의 제자다. 역지적 개연한 안회도 태평성대에 살았다면 우임금과 후직처럼 행동했을 것이고 우임금과 후직 역시 난세의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다면 아내처럼 행동했을 것이다 라는 뜻이다. 이 세 사람은 서로가 처한 환경이 달랐지만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 그리고 덕을 갖추었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우임금과 후직은 태평성대에 3번 자기 집 문 앞을 지나면서도 들어가지 못해 공자가 이를 어질게 여겼고 아내는 난세에 누추한 굴목에서 밥 한 그릇 물을 한 바가지로 연명하는 등 다른 사람들은 감내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지만 안빈낙도의 태도를 잃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우임금은 천하에 물에 빠지는 자가 있으면 자기가 치수를 잘못해서 그가 물에 빠졌다고 생각했고 후직은 굶주린 자가 있으면 자기의 잘못으로 그가 굶주린다고 생각해 백성 구제를 우선했다. 또한 남을 예우해도 답례가 없으면 자기의 공경하는 태도를 돌아보고 남을 사랑해도 친해지지 않으면 자기의 인자함을 돌아보고 남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자기의 지혜를 돌아보았다. 한마디로 모든 갈등과 오해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은 것이다.
또 논어 안현 편에는 이런 말이 있다. 자공이 공자님에게 물었다. 선생님, 평생을 지니고 다닐 한마디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그것은 용서할 서, 헤아릴 서다. 즉 상대를 용서하고 그 처지를 헤아리며 이를 바탕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도 행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처럼 역지사지는 인간관계를 설명하고 또 이 관계를 설명하고 부드럽게 해주는 가장 오래된 최고의 방법이다. 상대를 인정하면 오래 달린다. 내가 베푼 최고의 선의와 친절이 상대를 불편하게 하거나 난처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중국에서 전해오는 말이다. 가난한 집 부부의 딸이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다. 아버지가 시집간 딸을 만나러 갔다. 아내는 남편에게 딸이 가난하게 산 아버지를 위해 진수성찬을 차릴 것이니 제접 잘 받고 오라고 했다. 며칠 뒤 남편은 풀이 좋고 신기가 불편한 얼굴로 돌아왔다. 아내는 딸이 아버지에게 푸대접을 했다고 생각하고 딸을 찾아갔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가 왔는데 대접을 소홀히 할 수 있느냐고 야단쳤다. 그러자 딸은 대답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갈비에 고기에 진수성찬을 차려드렸는데 통 잡수지를 않으셨어요. 아내는 남편이 괜한 신통을 부렸다고 생각하고 집에 와 남편에게 화를 냈다. 그러자 남편이 갈비에 고기에 음식을 잘 차려주었지. 그런데 내가 먹을 수가 없잖아. 이가 부실한데 그것을 어찌 씹을 수 있겠소? 라고 말했다. 딸은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에게 푸짐한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서 한삼 거하게 차렸지만 정작 이가 부실한 아버지는 그것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딸이 아버지의 치아 상태를 알고 배려했다면 갈비 대신 연한 생선을, 닭고기 대신 닭죽을 만들었을 것이다. 딸 입장에서 부잣집에 시집와 호락하게 살고 있는 자신의 현재 모습을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 정작 아버지가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 생각하지 못했다. 이처럼 역지사지는 중요하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다. 이를 가르쳐준다는 이유로 부서원 무도가 있는 자리에서 부하 직원의 실수를 조목조목 지적해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 수도 있다. 또한 회사 일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부서원의 개인적인 성향과 사정은 고려치 않고 자전 출장을 보내거나 야근을 시키는 일도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같은 부서원이라도 서로 대면대면한 사이에 직원을 한 팀으로 구성해 협력을 강조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물론 모든 부서원의 개인적 사정을 다 봐주면서 일할 수는 없다. 일을 하는 직장이 아닌 상담센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금 늦게 조금 천천히 출발하더라도 정비를 완벽하게 마친 자동차가 원래 달릴 수 있는 것처럼 리더는 많은 부분에서 세세하게 역지사지의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배려심은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황희정 백 두 여종이 말싸움을 하고 있었다. 한 여종이 황희에게 자신의 사정을 하소연하자 황정성은 내 말이 옳다고 했다. 그러자 다른 여종이 자신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 말을 다 들은 황정성은 내 말도 옳다고 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조카가 아니 두 사람 말이 다 옳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묻자 참으로 내 말도 옳구나 라고 했다. 이런 황정성의 반응은 누구의 말이나 고개를 끄덕이는 중심 없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바로 황희정성 장점 중 하나인 고정된 틀이 없는 유연성과 분쟁을 조율하는 성품에서 나온 것이다. 황희정성이 이 같은 가치관을 갖게 된 데에는 본디 성품과 교육의 힘도 컸지만 어느 농부와의 경험이 큰 영향을 미쳤다. 논을 걷던 황희정성은 농부가 누런 소와 검은 소 두 마리를 부리며 일하는 것을 보았다. 옆에서 지켜보던 황희정성은 무심결에 농부 양반 두 마리 소 중에서 누가 일을 잘하는가 라고 질문했고 농부는 소에게 멀찌감치 떨어진 논의 구석으로 황희정성을 데려가 기속말로 작게 말했다. 사실 누런 소가 더 성실하고 검은 소가 가끔 꾀를 부립니다. 그러자 황희정성은 아니 이 말을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는 거라고 물었다. 농부는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면전에서 서로를 평가하면 다 알아듣고 보기 좋지 않습니다. 라고 답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황희정성은 큰 깨달음을 얻었다. 하물며 미물에게도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거나 할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깨달은 것이다. 황희정성은 배려의 기천을 가리지 않았다. 친손자와 종의 아들이 황희정성의 방에서 놀고 있었다. 아이들이 황희정성의 수염을 당기고 뺨을 두들기기도 하고 황희정성이 써놓은 문서에 오점을 사고 배고픈 종의 자식이 황희정성의 안주를 집어먹어도 황희정성은 노하거나 싫어하지 않았다. 귀엽게 바라보고 손수 그 어줌을 치웠다. 또한 자신의 집 마당에 있는 배나무에서 벼를 몰래 따던
아이들에게 직접 정을 시켜 배를 따줄 정도로 아이들은 물론이고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이 깊었다. 황희정승이 한번 집에서 남녀 정의스로 희롱하는 것을 목격했다. 종들은 곧 불효령이 내릴 것을 짐작하고 두려움에 머리를 조아렸지만 황희정승은 종도 하늘이 내린 백성인데 어찌 천성까지 함부로 할 수 있겠냐며 눈 감아주었다. 그리고 한술 때에 후손에게 노비를 존중하라는 강훈을 남기기도 했다. 내가 종의 인격을 존중해야 종도 나를 존중한다. 황희정승이 남긴 가훈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인간에 대한 차별 없는 사랑을 담고 있다. 황희정승은 정사를 돌봄에 있어서도 후학을 육성하는 데도 게으르지 않았다. 어느 날 세종이 소헌 왕후를 위한 불당을 궁궐에 짓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조선은 강력한 숭역불의 국가, 당연히 집현전 학자들이 들고 일어났다. 그 중재의 책임은 80세가 넘은 황희정승이 맡았다. 젊은 학자들을 일일이 만나고 설득하는 황희정승에게 한 젊은 관리가 정승이 임금의 잘못을 간하지 않고 무엇하는 것입니까? 라고 큰소리를 내자 황희정승은 노하기는커녕 오히려 젊은 기계가 이처럼 드높으니 나라의 앞날이 밝다며 칭찬했다. 이처럼 황희정승은 영의정으로서 군림할 수도 있었지만 한 번도 위세를 앞세우며 자신의 논리를 강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법도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하게 적용해 모두의 처지를 두루 살피는 행정을 펼쳤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상사가 부하 직원을 야단칠 때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야단을 치고 지적하면 아무리 그것이 정당해도 지적받은 부하 직원은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 당사자를 직접 불러 10분 정도 짧은 시간 요점만 지적하고 격려의 말을 함께하는 것이 부하 직원에 대한 폐쇄의 행동이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